얼마 전 남편이 3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자 한적한 시골에 내려가 살기로 한 60대 부부. 부부는 오래된 농가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요. 골경만 남기고 새로 짓는 수준으로 전면 보수를 하기로 했고, 공사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 부부는 새 집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갔던 아내는 집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집 벽은 삐뚤어져 있었고 누전에 누수, 게다가 아내가 골라놓은 벽지를 비슷하게 생긴 싸구려로 몰래 바꿔치기를 하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들은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남은 공사 대금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업체를 소개해준 지인을 믿고 계약서 없이 말로만 계약을 한 겁니다. 믿고 공사 맡겼더니 누전 누수에 자재 바꿔치기까지. 계약서가 없는데도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집수리 공사를 엉터리로 한 인테리어 업체와 분쟁에 휘말린 6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자세히 사연을 소개해보죠. 네, 오늘 사례자는 60대 부부입니다. 이 60대 부부 중에 남편분이 약 30년 정도 다니던 직장 정년 퇴직하고, 이 정년 퇴직한 부부들이 많이들 꿈꾸시죠. 시골에 내려가서 한적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한 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마음에 쏙 드는 그 농가주택 하나를 발견하게 됐고, 이 농가주택을 좀 살펴보니까 좀 고쳐야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상황을 봤다고 합니다. 40년 정도 된 집인데 그 뼈대는 또 튼튼하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 보수 공사를 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 같고 해서 이 보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인테리어 업자를 한 명 소개를 받게 돼요. 이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인테리어 경력도 많고 많이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뼈대만 남기고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야 된다라면서 그런 제안까지 했다고 해요. 또 지인도 있는 것이고 또 워낙 믿을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부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집수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집을 구하고, 근데 집을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 거의 짓다시피 한 건데, 얼마 전에 이 부부가 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공사 수리대금 리모델링이겠죠? 네. 이게 하면 7,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짓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서울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시골 내려가서 새 집 같이 쳐놓고 거기서 이제 이 노후 생활을 즐기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랬는데 자주 못 갔던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거기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거리랍니다. 네네. 그 이사 준비도 하고 이러려니까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현장 소장하고 영상 통화를 지속적으로 했나 봐요. 예. 그 영상 통화로 얘기를 하면 항상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모처럼 시간 여유가 좀 나서 이제 음료수, 빵 이런 간식거리 사가지고 이제 거기 방문을 했어요. 예. 방문을 했는데 그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이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통 하자투성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그 영상 통화로 그 공사 소장하고 통화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가서 아까 저희가 설명한 적 깜짝 놀랐는데 제대로 되는 거 없이 하자투성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표현에 따르면 한마디로 그냥 하자가 아니라 가관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 진짜 가관이구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어디부터 짚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집에 벽이 이렇게 있으면, 마주보는 벽이 있으면 벽을 마주봐야 되잖아요. 네. 벽이 사선입니다. 똑바로 마주보지 않고 이거 뭐지 하는 집으로 벽이 일단 사선이에요. 그다음에 화장실 배수관, 물 내리면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역류를 합니다. 전기 다 누전됐어요. 지붕 위에 방수 처리해달라 그랬는데 깜빡한 건지 왜 그랬는지 방수 처리 안 했습니다. 싱크대 벽지, 얼마나 자신의 인생 집이라고 아내가 애써 골랐는지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있는데 가봤더니 어디서 비슷한 건 골라왔는데 자기가 선택했던 싱크대, 자기가 생각했던 벽지가 아니라 어디서 싸구려를 구해서 비슷한 걸로 다 바꿔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은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간식 싸들고 가고 이런 것도 짓고 있는 건 그분들이지만 사실 내가 짓는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거잖아요. 내일처럼.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황당했고, 가장 마지막 결정적인 건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보니까 바닥을 한번 뜯어봤나 봐요. 근데 공사하다가 남은 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바닥에 넣은 채로
덮어버린 것도 마지막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사 중지를 요청했겠죠. 그랬더니 공사 아마 소장께서는 무단 파기, 계약 파기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밀린 공사 대금 5천만 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60대 부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당장 공사에 손 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장은 손 떼기는커녕 그 부부가 보지 않을 때 와서 본인 마음대로 또 집을 마음대로 만지기도 했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부부가 뜯어 말려서 결국 공사 중단이 됐고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재수리를 해야 되니까 다른 업체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적반하장으로 그동안 계약금 2천만 원 외에 남은 공사 대금 5천만 원이 남았으니 계약 파기는 당신들이 했으니 이 5천만 원 남은 공사비를 내놔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부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화가 나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적으로 우리도 대처하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서로 좀 어느 정도 믿으면 계약서 쓰지 않고 알아서 해줘 하면서 서로 이제 구두로 5천만 원을, 7천만 원을 계약을 이제 맺었는데 지금 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아마 그 이 지인의 소개로 그 현장 소장 그 업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도 나도 예전에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 안 쓰고 집수리 했는데 잘했어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말만 믿고 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계약금을 입금해 줬던 겁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계약서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천만 원 중에 이미 이제 2천만 원을 계약금을 지급하고 5천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연 보내주신 60대 부부의 궁금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하자투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봤더니 뭐 모든 게 다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문제는요. 이게 만약에 그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해서 그 외에 다 완성돼서 가서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것을 물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담보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계약을 상대방의 불완전 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사례들의 내용으로만 보면 계약서는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집 인테리어 하는데 누수, 누전, 뭐 그렇죠. 거기다 물 역류되고 벽은 삐뚤어져 있고 거기다 쓰레기는 지금 그 공사하는데 바닥에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인테리어 공사 이행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서 일단은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걸 활용해서 계속 공사를 추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아예 철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급한 계약금 플러스 거기에 발생하는 손해까지 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계약 집을 제대로 된 보수를 불완전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백성문 변호사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늘 상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까 그 공사 소장이 5천만 원을 오히려 빨리 지급하라 공사 대금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 이런 아니겠어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지방에 전원주택 같은 거 만들면서 업자한테 맡기면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났다든지 그러면 한쪽에서는 공사 대금을 청구하고요. 한쪽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러면 결국은 반소 제기를 해서 일거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정이거든요. 특히 이런 사건은 가장 중요한 입증 부분인데요. 입증을 하는 방법은 본인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믿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설계대로 공사가 됐는지 하자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훨씬 유리하지만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 감정 결과 아주 엉터리로 작성이 됐고 그 손해가 어느 정도라면 이길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입증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가 그 얘기했잖아. 지금 이 단계가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소송하면 맞는데 중간 단계란 말이죠. 그러면 하자가 있다라는 모든 내용을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이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입증을 해야죠. 아. 이거는 입증 그냥 말로만 가지고는 재판이 되지 않고요. 예. 일단은 뭐 여기서 5천만 원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아마 저쪽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겠죠. 5천만 원을 달라라고. 근데 일단은 공사가 완료됐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일단 이 인테리어 한쪽에서. 네네. 근데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을 해지하고 오히려 더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금 돌려받는 거에 추가로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완성된 상태인데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잔금 다 안 줬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대로 제대로 이제 수리하고 하자를 보수하는 데 돈이 들면 그걸 제하고 잔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고 사실상 리모델링이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뭐 벽도 삐뚤고 지금 막 거의 모든 게 지금 총체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면 거의 사실상 이거 허물고 재공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의 감정 등을 통해서 예, 예. 손해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근데 이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 계약서가 네.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계약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구두로 했다라는 건데 앞으로 뭐 입증도 그렇고 이 모든 계약에 대한 어떤 성립 요건이 이 구두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어요. 구두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계약이 아닌 건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효과는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재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편 이게 있어요. 주관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뭐 삐뚤어져 보일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또 인테리어 업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더 부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만들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잘못되면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해놨으면 이게 사실 계약서를 통해서 이 재판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실내 건축 관련해서 표준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양식대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계약서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쓸 경우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나요? 일단은 공사의 범위 어디까지 공사하는지 그다음에 시공 내역 뭐로 시공하는지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싱크대나 벽지 이런 게 다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인테리어 업자가 안 바뀌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계약서가 없으면 네. 이제 그건 난 속이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련돼서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표준 계약서에 그런 부분들을 다 기재할 수 있게 상상이 돼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나 이렇게 특히 본인이 직접 자주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계약서가 없으면 여러모로 불편해요. 예. 나중에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 내용이 꼼꼼하게 기재가 돼 있으면 입증하기도 쉽고 그러네요.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쉬운데 에이 뭐 잘해주겠지. 그것만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공사비 문제도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공사비 7천만 원 이번에 계약했죠. 근데 좀 지나서 보면 아 우리가 추가 공사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예, 예.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믿더라도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공사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우는 이런 거네요. 집 보수공사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계약을 이제 취소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 현장 업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담하신 분이 다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죠.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